뭐 탄핵 발의 저희 네, 그 얘기 네. 달라고 합니다. 네. 자, 하고 왔습니다.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최상목 부총리 탄핵안이 보고됐고, 이거 72시간 안에 네. 투표해야 되는 거. 투표 안 하면 그냥 물 건너가는 네. 거고. 어제 민주당이 그랬었죠. 윤석열이 탄핵돼도 한덕수 최상목은 탄핵이 불가피하다. 왜? 그렇죠. 위헌 위법한 짓을 저질렀으니까. 오늘 한겨레에 저 칼럼에 적어 나와요. 한덕수 최상목을 둘 다 탄핵해야 된다. 그러니까 헌법재판소가 한덕수가 위헌 위법한 건 있지만 파면할 정도는 아니다라는 판결이 뭐 이따가 전 다시 그 얘기를 또 하겠습니다만 윤석열 탄핵을 위한 빌드업이었다는 생각은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원칙으로만 따지면 고위공직자들일수록 법과 이런 걸 잘 지켜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게 윤석열 탄핵을 위한 빌드업이라고 하면 조금 이해가 돼요. 그건 넘어가시고 오늘 지금 거기다가 결의안까지 하나 통과시키고 지금 오신 거죠. 네. 자, 그러니까 지금 그거 결의안은 마은혁 임명해라라고 하는 결의안이에요. 네. 그런데 막판에 또 문제가 생겼어요. 마은혁 임명 촉구한 그거를 저희가 하는데 또 반대 토론이 있어서 국민의힘 또 저희 민주당 양쪽에서 지금 반대 토론, 찬성 토론이 있었는데 마지막에 우리 또 원내 대변인을 하고 있는 강유정 의원이 발언을 하는 과정에서 국민의힘 비례대표 의원이라고 하더라고요. 박충권. 탈북자 출신. 네. 그런데 마은혁 재판관 후보에게 후보라고 하기도 그래요. 임명된 사람인데 지금 마지막 최종 임명을 안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분에게 공산주의자, 공산주의자를 임명한 너희도 공산주의자 이런 식으로 국회 본회의장에서 얘기를 한 거예요. 야 진성 빨갱이가 대한민국 내려와서 그러니까요. 자기는 젊은 시절까지 다 북한에서 그렇게 인생을 살다가 대한민국으로 왔는데 다른 사람도 아닌 그 사람이 갑자기 그렇게 말을 하니까 저희가 본회의장이 완전 초토화됐죠. 막판에. 그랬겠죠. 지금 임명 안 한 것도 억울하고 화나 죽겠는데 또 국민의힘 의원들 제일 잘하는 거 있잖아요. 본회의장에서. 다 나가요. 네. 다 나가잖아요. 근데 몇 명이 앉아 있더라고요. 앉아 있는데 반대 토론하고 있는 와중에 공산주의자라고 하면서 거기서 큰 소리로 다 들리게. 그래서 이것 때문에 또 한 번 자. 큰 파장이 일으켰죠. 자, 금요일 날 윤석열 파면되면 상당수의 논란들은 해소가 될 거라고 보고. 자, 그 얘기 해볼게요. 지금 이제 이틀도 안 남았어요. 시간으로 따지면은 이제 하루하고 이제 한 몇 시간 더 남은 건데 지금 윤석열 선고가 생중계되는 걸로 봐서 긍정신호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는 분명히 있고요. 긍정 신호가 되게 많죠. 네. 그러니까 공개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이 합리적인 판결을 내릴 거라고 하는 네. 추정. 실제로 이거 우리 뇌피셜이 아니라 민주당 국회의원들 상당수 뇌피셜이에요. 국민과 반대되는 판결을 하면서 생중계할 자신 있겠냐 뭐 이런 내용이죠. 우리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아니 희망사항 말고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 현장에 있었던 한 사람으로서는 당연히 8대 0이 나와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이 집회가 계속해서 길어질 때 헌재에서 이 평의가 길어질 때 제가 그 광화문 집회에서 사회를 볼 때 어떤 표현을 했었냐면 모든 국민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국회의원 의원 여러분 힘들수록 즐겨야 됩니다라고 표현을 했었어요. 그런데 한 최근 며칠 사이에 자꾸 5대3 얘기 한 번씩 얘기가 제 귀에 들리는데 그것 때문에 제가 아유, SBS 그 기자놈이. 제가 그것 때문에 솔직히 힘들었어요. 그 12월 3일 날 그 현장에서 눈물만 흘리고 있었거든요. 저는 너무나 제가 그 현장에 있는 제 한 사람으로서 그래서 그거를 다시 기억하고 싶지 않은데 갑자기 5대3 얘기가 나오니까 3일 전에 그 얘기를 딱 듣고 막 먹을 수가 없고 막 계속 채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팠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근데 이 이야기 한번 들어보실까요? 이석연 전 법제처장 이야기. 이분이 헌법연구관 1호예요. 윤석열 만장일치로 파면 기각된 군사 독재 시대로 이런 이야기 하는 건데 사실 이제
시시각각 다가오니까 누구도 어떤 장담을 할 수 없다. 음. 이 생각 때문에 불안불안한 게 사람 마음속에까지 육체까지 지금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 건데 제가 100% 확신하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 되게 간단한 겁니다. 다른 거 다 잊어버리세요. 5가지 탄핵 사유가 있어요. 네. 그중에 하나라도 위헌이면 위헌 파면인 거예요. 예. 요걸 전문용어로 최소량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5개 다든 하나든 간에 파면인데 예를 들어 우리가 의심하는 헌법 그러니까 재판관 3명이 있다고 쳐. 이 사람들이 이것도 위헌이 아니고 이것도 위헌이 아니고 이것도 위헌이 아니고 할 수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이걸 평의를 한다고 쳐봐요. 이제 문영배 재판관 뭐 네. 언제 소장 대행부터 시작해가지고 근데 이 사람들이 이 5개 중에 전부 다 5개가 합법적인 거야만 그걸 주장할 수 있잖아. 네. 그러니까 나는 지금도 주장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헌법재판소는 기각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 그러니까 만에 하나, 그러니까 진짜 악랄한 상상력을 동원하자면 김복형 재판관의 논리를 가져올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헌이지만 탄핵할 정도는 아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것도 이유를 대야 되거든요. 근데 거기서부터 막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한덕수 그 판결문에 보면 위헌적 행위를 했지만 탄핵할 정도는 아니다. 끝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김복형도 거기까지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번에 윤석열에 대해서 탄핵 기각을 한다면은 그 정도 용기는 있어야죠. 논리 없이 그냥 그 정도로 내 그냥 이름을 걸고 네, 내 이름을 걸고 나는 이러이러한 이유로 네. 반댈세. 그러면 이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제 그 헌법연구관 등 헌재에서만 4년 근무한 최기상 의원이 그 이야기했어요. 뭐라고 이야기했냐. 김목형이든 정영식이든 조한창이든 만약에 어떤 오다를 받거나 서로 내통을 하고 있는 거라면 야야 나 기각 좀 시켜줘. 3명만 기각하면 기각이니까. 근데 문제는 그 3명 재판관이 그런 오더랄까 이런 걸 받았다고 치더라도 판결문을 쓸 논리가 없다는 거야. 네. 그럼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는 거지. 그 판결문을 써주면 내가 반대할게. 그러니까 사실은 그 구조로 저는 가고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대신에 속마음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5개 중에 한 2개 정도는 아닌 것 같아. 이런 것도 다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네. 이 과정에 좀 시간이 오래 걸렸다고 보고 한덕수는 위헌 위법한 사항이 있으나 탄핵할 정도는 아니라고 하는 건 마치 한덕수를 국정 안정시키는데 먼저 일단 살려주고 윤석열 탄핵을 위한 빌드업이었다. 그렇죠. 다만 이재명 대표의 뭐 공직선거법 항소심이나 보궐선거까지 보고 좀 쿨다운 되면 내게 저는 지금까지도 이렇게 확신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뭐 5대 3이라고 하니까 이제 몸살까지 나셨다는 우리 진정한 애국자 확시 코리아. 근데 그게 우리 이모경 의원님뿐만 아니라 아까 그 시청자분께서도 아직 불안하다라고 느끼시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이번에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인용 그 결과를 2월 말 혹은 3월 초라고 예상을 했는데 예상외로 계속 길어지면서 우리들이 막 더 불안해지기 시작했고 그 상태에서 이제 5대 3이 나오다 보니까 아직까지 우리가 불안감을 갖고 있는데 저는 당연히 8대 0이 되지 안 그러면 이 헌법재판관들 윤석열이 가만히 두겠습니까? 그러니까 생방송으로 진행된 내란을 보고 그게 보수가 아니라 뭐 정영식이 아니라 정영식이 하랍이나 윤석열 내가 그런 얘기 표현한지 그 집회 나가가지고 연설할 때 윤석열이 헌법재판관이라도 이건 파면할 수밖에 없다. 현실은 그렇다. 그러니까 자기 이름 걸어놓고 기각이라고 의견 밝힐 수 있는 사람이 있겠냐. 난 불가능하다고 봐요. 우리나라 역사의 역적이 되는 사람이라 저는 그런 부분들이 확신을 갖고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손 놓고 있자는 소리가 아니고 자신감 갖고 야 파면 안 시키면 니들은 끝나는 거야 라고 기세 드높이면 된다 이런 겁니다. 근데 이제 권성동이 한 말이 했어요. 헌재 선고에 승복할 것. 여러분들은요 단편적으로 보면 헌재 선고에 승복할 것이라고 하는 저 말이 기각되는 거 아니야라고 불안할 수도 있는데 난 정반대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위헌 내란 정당이 되지 않기 위한 일종의 명분 쌓기에 좀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렇죠. 현실적으로는 이제 우리 당도 대선 준비 좀 하자.
윤석열은 그만 선 긋고 우리도 좀 살자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 의미로 권성동은 확실히 윤석열의 탄핵을 확신하고 있는 것 같고요. 권영세는 대신 말할 때 그러면 탄핵 기각을 원한다. 뭐 탄핵 기각이 될 것이다라고 아직까지 희망을 갖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거점에서 나는 권성동이 지난번에 이재명 망언집을 비롯해서 아 우리 편인가라는 의심을 갖기도 아니, 합니다. 그 황당한 건 막 제소하고 고소하잖아요. 네. 그건 이재명 대표를 진짜로 돕는 진실. 그러니까요. 권성동 삼행시가 그거래잖아요. 권력을 음. 성남 출신 동기로 동문에게. 동문에게 그래서 요즘 그런 소문도 있습니다. 권성동이 민주당 강원도지사를 지금 할 수 목표로 있다. 삼고 그죠? 있다고. 아, 예의 아니게 세 분 다 검사 출신이다 보니까 참 열심히 하고 그렇지 않은 검사님들도 많은데 그 이 세 사람 때문에 검사의 진짜 끝판왕을 보는 것 같아요. 실제로요. 이제 그 다음 나온 조경태 발언인데요. 비상계엄 국회 찬탈은 잘못이다 하면서 상식적 결과가 나올 것이죠. 그냥 헤드라인밖에 안 나왔잖아요. 실제로 저 인터뷰를 보면 윤석열 내라를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건 뭐냐면 현실적으로 저는 국민의힘에서는 왜냐하면 거의 대개의 법조인들과 대개의 언론들이 8대 0은 아닐 수 있지만 파면은 확실하다는 식의 뉘앙스 보도를 내고 있을 때 저 사람들 입장에서는 빨리 태세 전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정리해 보자면 윤석열과 김건희는 기각될 거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국민의힘 상당수는 지도부부터 이건 기각될 수가 없겠는데 탄핵이겠는데 이렇게 저는 가고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게 금요일 날 11시만 조금 지나면은 완전히 세상이 바뀌는 거잖아요. 네. 이 상황에 적응하기 위한 권성동을 나름대로의 빌드업이에요. 그러니까 승복할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승복 안 한다고 하면 이건 소위 이제 속된 표현을 쓰면 잣대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또 이재명 대표한테 승복하라는 얘기하니까 이재명 대표가 말이 이런 얘기했어요. 승복은 윤석열이라는 것이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권성동을 좀 믿을 수가 없는 게 지난번 이재명 대표한테 승복하라고 했잖아요. 아까 그 결과에 승복하라고 그랬을 때 항소에서 무죄 나왔을 때 뭐 유감스럽다라고 얘기하면서 승복에 대한 약간 반발감을 느끼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승복한다고 해놓고 저는 만약에 8대 0이 나오지 않고 뭐 6대 2가 나온다든가 그러면 분명히 이거 꼬리 잡고 네. 꼬리 잡고 늘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꼬투리 잡을 시간이 없을 거예요. 네. 대선으로 빨리 가야 되기 때문에. 네. 바로 60일 안에 모든 게 또 처리돼야 되기 때문에. 법리적인 논리까지는 여러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현실에서의 인간이기 때문에 헌법재판관들도 현실에서의 인간이기 때문에 이 탄핵 선고 이후에도 살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이라는 공간에서. 근데 지금 다들 8명의 건강 상태를 보면 퇴직 이후에도 한 2, 30년 정도는 살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윤석열에 대해서 기각 판결을 내리고 나서 나머지 20년을 살아간다고요? 대한민국에서? 네. 그런 용기 있는 인간은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예요. 6대 2나 7대 1이 나오는 게 불가능한 게 그 이유 때문에 그런 거예요. 속마음은 살려주고 싶은 사람이 있을 수 있지. 자기 이름 걸어놓고 기각할 논리가 없다는 것은 여러분들 확실하게 믿으시면 될 것 같고요. 문영배 지금 대행이 만약에 기각 나오는 상황이라면 날짜 안 잡았다고 봐요. 차라리 4월 18일 이후에 퇴임해버리고 말지. 그렇죠. 여러분 그냥 믿으시고요. 문제는 99%라도 1%의 남은 어떤 여지를 없애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헌재 앞으로 광화문으로 나가시는 게 일단 맞고요. 근데 거기까지 우리가 지금 하시는 건 맞다고 생각이 들고 처음에 이제 11시에 딱 이제 헌법재판소 생중계가 되면 처음에 주문의 요지 막 읽고 그다음에 어떤 여러 가지 중요한 것들을 읽고 마지막에 피청구인 윤석열을 파면한다라고 하는 거면 전원일치의 가능성이 되게 높고요. 그럼 높고 저는 그렇게 나올 거라고 보는데 박근혜 때도 이런 상황이었어요. 초반에 뭔가 이건 아니다 저건 아니다 해서 우리가 좀 불안하게 만들었던 게 초반에 쭉 나오면서 나중에 가면 갈수록 파면이 되겠는데 하고 쭉 가서 피청구인 박근혜를 파면한다 했던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여러분들이 한 2, 30분 해요. 요거 이제 판결을 읽을 때 한 2, 30분 읽는데 그게 지금 하루 반 정도 남았다. 와 이건 사실 가슴 떨리긴 해. 저는 확신하지만서도 그 이야기 있잖아.
이상한 일이 일어나니까 내란도 그렇죠. 일어나고 네. 윤석방도 되고 하니까 그게 그건 불안하신 거잖아요. 자, 어쨌든 저는 국민의힘은 윤석열 파면을 이미 직감하고 있다고 저는 일단 보고 있고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표정 관리하고 있는 느낌이 좀 보이고 예를 들면 확신한다고 하는데 만약에 뒤집혔다. 그럴 가능성은 없지만 뒤집혔다라고 하면 저는 그건 민중혁명이라고 생각해요. 사실 우리는 승복하고 말 것도 없어요. 명백한 내란인데 내란이 아니라고 하면 헌법재판소하고 윤석열을 같이 끌어내리면 되는 진짜 거예요. 전쟁이죠. 용기를 가지시라고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6.25 전쟁이 1950년에 일어났잖아요. 저는 대한민국에 진짜 내일 모레 11시에 진짜 기각된다. 네. 그러면 저는 대한민국이 그렇죠. 내전이죠. 예, 내전이 대한민국이 일어날 것 같다라는 생각을 예. 진짜 해봤습니다. 저- 그래서 그런 일이 네.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지금 저런 식으로 24시간 철야로 지금 헌법재판소는 광화문에서 지금 집회하고 있잖아요. 이런 국민을 어떻게 이깁니까? 한 줌 그 대한민국 기득권 세력들은 불가능하다고 봐요. 이번 기회에 대한민국을 싹 뜯어고치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고통스럽고 괴로웠던 시간만큼 대한민국 그렇게 바꾸면 됩니다. 이 12.3 내란이 123일 만에 판결이 나오는 뭔가 운명적인 4월 4일이라는 것도 운명적인 당연한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 왜 이렇게 당연한 거를 저희는 이렇게 힘들게 기다리고 있는 거죠? 아니 근데 이목경 의원 같은 국회의원들이 큰 역할을 했어요. 그때 내란 일어나고 나서 국회 담장 넘어가는 국회의원들 보니까 눈물도 나지만 야 우리가 이 사람들을 대상화시켜서 뭐 180석 갖고 뭐 했냐 이런 소리보다는 같이 하고 싶다라는 동질감 느꼈던 역대급 사건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날 뭐 하셨어요? 집에 있었죠. 아니 그러니까 그래 국회로 오실 때 땀 넘어갔어요? 아니면은 저 일단 정문으로 통과했어요? 진짜 저희가 텔레그램 방이 시종일관 계속해서 문자가 들어오는 거예요. 진짜 의원님들이 못 들어가게 막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담 넘어야 됩니다. 담이라도 넘으세요. 막 별의별 말이 막 나오는 거예요. 경찰하고 싸우고 있습니다. 풀어주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계속 그 국회 앞을 빙빙 돌고 있는데 담 넘으래요. 그래서 야 나도 담 넘어야 되겠다 하고 있는데 갑자기 또 텔레그램이 딱 뜨는 거예요. 개방해준답니다. 그래가지고 돌다가 빨리 야 세워 해가지고 들어가는데 경찰이 막더라고요. 그래갖고 카드도 다 잃어버렸어요. 제가 그 자리에서. 아이고. 그래서 당신이 뭔데 막냐고 막 거기서 싸우고 있었는데 싸우다 보니까 저는 또 들여 보내주더라고요. 그 소문에는 이몽경 의원만 유일하게 담장을 한 손 짚고 바로 넘어갔어요. 아니었구나. 아, 가짜 뉴스였네. 아니 나는 담장을 넘고 싶은데 싸웠더니 저는 또 들여보내주는 거예요. 그 대신 카드를 잃어버렸습니다. 이런. 그때 그 이야기가 있어요. 일부 국회의원들 넣어줬잖아요. 정족수 안 되게만 넣어주고 막은 거야. 막지 않았다는 이야기 이미지를 주려고. 진짜 사악한 놈들이지. 제가 막 들어갔을 때 주진우 기자하고 막 뛰어들어갔어요. 이렇게. 자, 여러분. 파면 확실히 해요. 그럼요. 여러분들의 불안감은 누군가가 전염을 시키고 있는데 파면 확실한데 제가 장담할게요. 파면은 100%. 전원일치 99%. 제가 확신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윤석열이 아니라 윤석열 뭐라도 자기 이름 걸어놓고 난 반댈세 할 수 있는 헌법재판관이 대한민국 보수에 있다고요? 난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왜? 자기 인생의 삶이 중요한 사람들이 그렇죠. 야 말도 안 되는 논리로 윤석열을 파면을 안 시키고 기각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용자가 있을까? 없습니다. 그렇죠. 진짜 용자는 정계선 재판 같은 사람이에요. 다 기각할 때 난 파면일세라고 한덕수를 할 수 있는 사람이 그게 자기 가치가 아니고 철학인 거지. 저는 보수에 그런 인간은 없다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0.1%라도 그런 결과가 나오면 국민들이 윤석열 우리가 직접 끌어내리게 하면 돼요. 그렇죠. 그 당당함으로 살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다들 각오하고 있잖아요. 진짜 만에 하나 진짜 그렇게 불행한 결과가 나온다면 나는 충분히 살았어. 이 정도 살았으면 충분해.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서 내가 한 몸 희생하겠다. 그 각오하시는 분들 명분 많습니다. 좋잖아. 네, 네. 나도 내 딸의 미래를 위해서.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런 거죠. 그리고 네. 박근혜 때도 그런 약간 그 말 안 되는 이야기 헌재에서 뭐 네. 나오는 얘기가 5대 3이었다 그런 얘기가 충분히 나왔는데 그렇게 이상했던 그 안창호 같은 경우는 되게 적극적으로 파면을 외쳤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번에도 그냥 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런 그 찌라시들의 일종이 우리를 괴롭혔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썰이 있는데 그건 재밌는 짤에서 다시 한번 다뤄볼게요. 재밌는 얘기 많아. 근데 이걸 공식적으로 설명하기는 재밌는 짤이 딱 배치하기 좋아요. 자, 리틀 DJ님. 저도 1972년 핸드볼 소년체전 도대표로 참가한 적이 있습니다. 선수 시절보다 지금 임효경 의원님이 더 미인입니다. 식사비 보냅니다. 새날 화이팅 하셨습니다. 아 사실 임효경 의원을 선수 때 안 좋아하는 사람 있어? 그렇죠. 근데 지금 보수 쪽에서 싫어할 거야. 아, 나 그때 핸들볼 괜히 좋아했어. 이게 문제지. 이게 문제지. 대변인 할 때 진짜 무서웠어요. 대변인 할 때 보수 쪽에서 진짜 저 죽인다는 소리를 얼마나 많이 하든지 진짜 막 심장이 막 뛰고 저는 페어플레이를 인생을 살아왔지 그런 막 막말을 들어보면서 살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진짜 너 칼 들고 쫓아온다 막 이렇게 막 하는데 제가 경찰에다 신고해야 된다 막 문자마다 진짜 한 번은 너무 무서워서 당신 고발할 테니 이런 막말하지 마세요. 이렇게 했더니 또 거기다 대고 막 뭐 SS 막 하면서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국회의원 배지 떼고 진짜 SS 하면서 나도 한번 시원하게 말이라도 한번 해봤으면 그러니까. 좋겠는데 이 정치인이라는 것 때문에 막말도 못하고 그래서 진짜 상처가 네. 좀 컸었는데요. 그때 그 상처는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이번엔 그렇죠. 예. 자, 네. 새날발 단독 이모경 국회의원 된 걸 후회한다. 왜 이렇게 정색하세요? 유머 이거. 아니 12월 4일 날은 제가 국회의원 잘했다 이렇게 무리수를 던져서 국회에 들어와서 내가 네. 표결에 참여했다라는 것 때문에 너무나 이제 감사한 마음도 있었는데 항상 그 현장에서 민원을 해결할 때마다 나는 이렇게 일꾼으로서 타고 태어났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었어요. 그래서 그랬는데 최근에는 저도 민간인으로 돌아가서 유튜버 하나 들어다니고 그 표정이셨어요? 아까 좀 전에 저를 보는 눈빛에 살기가 있어가지고. 야, 내가 제가 유튜브 했었으면은 너보다 임마. 아니 그게 아니라 이모경 TV 200만 원 가고 있을 거야. 아니야 그게 아니라 하고 싶은 말을 다 할 수 있는 제가 이제 국회에 대해서 초선 때 이제 다 알았으니까 국회의원을 밖에서 볼 때와 국회의원들은 진짜 노는 사람인 줄 알았었어요. 그렇죠. 저도요. 네 그런데 국회에 들어보니까 노는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후회하시는 거 맞네. 극한 직업이더라고요. 네 솔직한 아니 근데 솔직히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노는 것 같긴 해요. 자 잠깐만. 제가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제가 꼭 이 말을 하고 싶어요. 진짜 윤석열은 당연히 파면돼야 되지만 저는 국민의힘 해체돼야 된다고 봅니다. 진짜 같은 동료 의원으로서 이렇게 비참하고 부끄럽고 왜 국회의원이 욕먹고 그렇게 삿대질하고 쌍욕을 먹어야 되는지 저는 알겠어요. 네. 같은 국회의원이지만 우리가 동조를 할 거 있고 옹호할 게 있는데 진짜 하지 말아야 될 걸 하고요. 또 잘못된 걸 가지고 분명히 예산도 그렇잖아요. 2025년도 예산 저희가 추경으로 이렇게 24년도 동결시키고 25년도 예산은 추경으로 충분히 다 할 수 있게 길을 열어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건 바이 건으로 다 저희한테 디스를 하더라고요. 상임위에서 별의별 얘기가 다 나와요. 다 피감기관마다 찾아오는 것이 문체부에서 민주당이 이거를 방해해서 막아서 예산을 못 줍니다.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오는 사람마다 일일이 설명을 해줬죠. 그냥 거짓말인 거잖아요. 네, 거짓말 자체. 그런데 최근에 경북 우리가 산불이 났을 때도 거기 가시느라고 저 새날방송 지난주 출연 못하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 재난지원금이 없다라고 추경 네. 민주당 때문에 예산 때문에 재난지원금 없다 예산이 없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국힘을 봤을 때 막 진짜 피가 거꾸로 섰더라고요. 어떻게 입만 열면 저렇게 거짓말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오죽하면 국민의힘 거짓말 저희가 팩트 체크를 시리즈처럼 지금 내보내고 있잖아요. 거의 한 80개쯤 나왔어. 근데 이러한 부분들이 언론에서 계속해서 좀 터트려줬으면 좋겠는데 터트려주지를 않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언론은 진실처럼 속상하더라고요. 받아주고 자. 있으니까요. 주제를 넘어가야 돼. 네. 그래서 국민의힘은 해체돼야 된다. 네. 정답.
윤석열보다 더 나쁜 사람들이다. 저는 진짜 제가 봤을 때는 다음 정권 들어서면 해체시켜야 됩니다. 진짜로.